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외국산 짝퉁 K-할랄 푸드 대응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산인 것처럼 둔갑시킨 할랄 식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및 규제 불확실성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오늘 정부를 대상으로 AI를 적용한 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오늘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를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AI 기술 적용 성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술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연구개발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성과를 낸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과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거의 동시에 출시되면서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화면 크기가 8인치대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수요층이 겹칠 수밖에 없어 대륙에서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오는 25일 한국과 중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오는 23일부터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공식 판매를 시작합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소형 태블릿 PC 신제품을 선보인 만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한마디 멘트 개와 늑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전문가 공룡근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여전히 우리 시장만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탄하게 바닥은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아쉽지만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지수가 계속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쯤 시원한 흐름이 나와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역시 최근의 흐름처럼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개월 동안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매도가 결정적으로 우리 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죠. 시장 가격에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줄여서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무려 27일 동안 1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폭탄을 퍼붓다 보니 우리나라 장세가 전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1조 2천억 중에서 10조 7천억을 무려 우리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만 원 고지를 하루는 뺏겼다가 하루는 탈환했다가 이렇게 고지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 것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진 않는다.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장세도 그렇게 빠지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전체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인데 반도체 업종을 다 합치게 되면 30%가 되죠. 예,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만 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우리 전체 시장의 40%에 이르는데요. 이 종목들이 전혀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 전체장이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500선은 지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일봉을 보든지 주봉을 보든지 월봉을 보든지 2,500선의 지지는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외에 어느 종목이 앞으로 장을 이끌어갈 것이냐?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디커플링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30조가 디커플링화되면서 이제 그 갭을 줄여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했고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커플링 되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후에는 삼성전자에 의한 장세 상승이 아니고 하이닉스에 의한 장세 상승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4% 가까이 뜨면서 삼성전자와 갭을 줄였고요. 지난주에 제가 400조 삼성전자와 130조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40조로 올라왔죠. 140조 하이닉스가 갭을 계속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 관련주들인 한미반도체, 테크윙 그리고 SK 스퀘어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이 SMR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됐습니다. SMR이라고 하면 소형 원자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아마존이 왜 SMR에 투자를 했느냐. SMR 관련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수십 가지 종목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기 전력 관련주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차트 띄워주시면 바로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는데요. 8.6% 올라서 21,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뿐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일진전기, 서진기전, BHI, 우진엔텍 등이 10%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SMR 관련주들이 왜 뜨게 됐느냐를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지구 환경을 위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싶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싶은데 앞으로 전기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석탄, 석유, 화력발전소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대신 등장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태양광, 풍력, 파력, 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하다 보니 태양광은 햇볕이 많이 쬐을 때도 있고 적게 쬐을 때도 있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적게 불 때도 있고,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입니다. 그래서 ESS가 하나의 테마로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발전소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부분이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기로 차를 운행하면은 매연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전기차가 또다시 미래 산업으로 발전이 됐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상당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비용적으로 볼 때 경제적이기도 한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위험을 좀 줄이면서 원자력의 특징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바로 SMR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전기를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SMR을 통해서 이제 수급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R은 Small Modular Reactor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SMR이 기존의 원자력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건설 공기가 기존 원자력의 한 절반밖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건설비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원자력이 5조에서 10조가 든다면 SMR은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기존 원자력이 한 10만 분의 2 정도라고 하면은 SMR은 10억 분의 1 정도로 아주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반경이 기존의 원자력은 30km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SMR은 300m 반경 안에서 모듈러 안에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확 줄어드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필요한 전기를 SMR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SMR이 하나의 테마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어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SMR 관련주는 무려 하루에 40%나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상한가 폭이 없으니까 하루에 몇 배가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주 외에 오늘 좀 특징주들이 최근에 장세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녹십자가 오늘 또다시 태반 주사제 라이넥 중국에서 첫 투여 시작이 나오면서 7% 상승을 했고요. 제넥신이 비만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으로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주인 한독이 11% 상승을 했고 펩트론은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유통 채널로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블루엠텍은 오늘 약세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테마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방산 관련주입니다. 방산 관련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무려 39만 5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대에서 지금 39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세 종목이 방산 관련주 트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예, 다시 오늘 또 신고가 나고 전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가 발생한 그런 모습이죠. 현대로템 또 보겠습니다. 이 방산주들은 상당히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적 면에서 작년에 비해서 월등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상당히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은 전쟁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끝날 전쟁은 아니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가 전면전을 벌일 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은 좀 더 테마를 이뤄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표 안 나게 조용하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바로 뷰티 관련주입니다. 뷰티 산업은 사실은 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아름다워지는 건데요. 뷰티 관련주들은 2022년에 시장이 한 3,000조, 2,500조 정도 되는데 2029년에는 전체 시장이 3,800조로 상승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뷰티 산업이 오히려 반도체 산업보다 훨씬 시장이 커질 거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뷰티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 테마가 장대 양봉을 내면서 오늘 12.5% 상승한 25,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휴젤 역시 아까 방산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배열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4% 올라서 29만 3천원. 그리고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큽니다. 3조, 2조 원대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리서치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 양상을 이루면서 신고가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TNL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신고가가 나왔죠. 오늘 78,000원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아마 틈새 테마로서 이 뷰티 관련주들은 K뷰티라고 하죠. 뷰티 관련주들은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특징주가 하이브죠. 그동안 정말 좀 시끄러운 소식이 많았는데요. 하이브가 BTS 멤버의 이제 제대 소식과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으로 오랜만에 한 7% 떠서 19만 2,100원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장세는 좀 힘든 장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방산 관련주, K뷰티 관련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좀 순환매 양상으로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보다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바이오주라든지 방산주, 그리고 뷰티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서 계속해서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매매할 종목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의 여러 섹터들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 이슈였던 아마존의 SMR 투자 소식과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주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또 비만 치료제부터 뷰티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까지도 흐름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윤권 전문가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잘 체크해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공윤권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업황이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서 6월쯤부터 들고 있었는데 신통하게 잘 움직여줬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고민하게 됐는데 어느 선에서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HD한국조선해양 2.23% 올랐고요. 종가는 19만 7,200원. 지금 상당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HD한국조선해양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예, 잘 사셨네요. 예, 잘 사셨고. HD한국조선해양은 대표적인 조선 관련주 대장주죠. 대장주면서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수주 소식이 계속 낭보가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세가 전반적인 장세가 주춤할 때 사실은 먼저 좀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8월 달 접어들면서 조금 주춤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주춤하고 있죠. 이 선에서 계속 주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무리 국면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동안에 한 3, 4개월의 상승세에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렇게 정배열을 이루는 주식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정배열을 이루는 종목은 장기간에 걸친 추세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단기간뿐만 아니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좋은 종목이고 또 지금 매수가도 괜찮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이마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만 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2022년에 매수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진해서 속을 썩이더니 최근 들어 한 번씩 올라주네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혹시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추가 매수 가격 혹은 손절 라인도 정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4.32% 오르면서 62,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2022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추가 매수 가격, 손절가까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짚어주실까요? 뭐 이마트는 뭐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마트는 자주 가는데 그동안 이마트가 왜 안 좋았냐고 하면은 온라인 쪽이 팬데믹 시절에 워낙 부흥을 하면서 이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트 쪽이 완전히 침체가 됐었죠. 그게 거의 3년 동안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마트, 뭐 홈플러스, 기타 등등의 이제 마트들이 실적이 최악을 기록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 대한 실적도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뭐 위메프 사태라고 있었는데요. 위메프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좀 든든한 좀 뒷배가 있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위메프 같이 결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 신세계 관련 온라인 홈쇼핑들이 실적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이마트가 영업이익이 무려 작년 대비해서 한 7, 80%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트는 그동안 수년간의 부진을 뚫고 이제는 좀 제대로 상승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부터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좀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마트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마트를 들고 계시다면 뭐 지금 들고 계신 것도 좀 손해를 보셨을 건데요. 오히려 뭐 좀 물을 타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올라와 줄 시점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주도 섹터 없이 계속 개별주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공윤권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잘 정해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공윤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블루엠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5%입니다. 지인이 추천해서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올 수 있을지, 혹시 악재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소폭 올랐고요. 0.19% 오른 26,5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수익 구간에 오신 시청자분들께서 상담을 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기분 좋게 블루엠텍도 한번 목표가 포함해서 전략 잡아주실까요? 그래도 다행히 다들 좀 종목은 잘 사신 것 같아요, 오늘은. 블루엠텍은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위고비가 어제 출시가 되면서 이틀 전부터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고비가 과연 얼마 정도의 이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냐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또 살을 빼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고비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보도를 보면 위고비가 겉으로 드러나는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까지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고비는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블루엠텍이 아마 60% 정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추세가 일단 정배열이 되면요. 웬만해서는 이 추세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에너지가 모여서 나란하게 정렬이 되면서 그 주식을 밀어 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 블루엠텍도 보시면 알겠지만 21선을 이미 기준으로 해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부딪혔다 떨어졌다 부딪혔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높이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배열이 된 종목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위고비의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만 관련주로서 아마 차후에 비만 관련주를 선도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배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고 보고요. 혹시나 정배열 추세가 살짝 깨지거나 그 추세선이 제가 볼 때는 21선 정도 되는 아마 22,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300원 정도가 되면은 좀 손절을 권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조금 높게 설정하셔서 들고 가셔도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위고비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에서 표시해 주신 이 정배열 추세를 이탈한다면 22,000원, 23,000원 부근에서 손절하는 게 좋겠지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더 많은 목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SK 스퀘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5,500원, 비중은 10%입니다. 6월 상승 추세 때 따라 붙었는데 그 뒤로 조정을 세게 받아서 손실이 꽤 됩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추세가 어떨지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요 2.35% 오른 8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까지 좀 많이 따라 붙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SK 스퀘어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SK 스퀘어 역시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SK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계속 SK 스퀘어에 나타났었거든요. 보면은 SK 스퀘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계속해서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차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우리 장을 이끌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SK 관련된 종목들, 특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의 동조화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장을 이끌어가는 이상은 SK 스퀘어도 SK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상바닥을 찍었죠. 7만 원대에서 이미 상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다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느냐 이런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SK 스퀘어만의 움직임 가지고는 짐작을 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SK 스퀘어도 좀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스퀘어도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SK 하이닉스의 대주주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잘 간다면 SK 스퀘어도 같이 따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예스24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040원, 비중은 3%입니다. 오랫동안 손실 중이지만 비중이 낮아서 잊고 지냈는데 뜻밖의 노벨상 모멘텀이 터지면서 급등했습니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6.58% 하락을 하긴 했지만 원체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보다 한참 위인 7,240원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상담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예스24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스24는 최근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급락을 했는데
단기 고점 1,380원에서 지금 7,240원까지 오른 폭의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내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벨 문학상의 이제 파괴력이 어느 정도 계속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노벨 문학상은 1901년에 노벨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3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사상 처음이죠. 문학상뿐만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타긴 했습니다만 평화상은 이제 재능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재능 분야에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쾌거를 이뤘는데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고 뭐 한강 작가의 작품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읽어보셨을 건데요. 이번 작품상 수상은 사실은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서24를 필두로 해서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삼성출판사, 예림당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이뤄서 며칠간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 가격까지 거의 다 내려오는 모양을 보였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벨 문학상의 파괴력이 이렇게 단기 한 일주일 정도로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 K 문학을 수출하는 전 세계 K 문학을 알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박세리 선수가 처음 LPGA에 나갔을 때,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그리고 BTS가 빌보드지를 점령했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파괴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강 작가에 의한 노벨 문학상 수상은 새로운 우리나라 문학의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문학이 전 세계로 번역돼서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서24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다행히 이제 오래 들고 계셔서 회복이 되셨겠지만 조금 길게 보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단기 반등에 의해서 다시 하락을 했지만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서24도 뭐 충분히 보유해도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또 조정을 받기도 했다 보니까 이 주가 변동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서 예스24 앞으로도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대웅제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9천 원, 비중은 40%입니다. 2022년 고점에서 잡아서 줄곧 손해만 보다가 최근 바이오주의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겨우 매수가 근처까지 복구됐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린 터라 지겹기도 하지만 바이오주가 요즘 워낙 좋으니 수익까지 기다려볼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15만 8천 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비중도 40%라서 적진 않은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대웅제약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웅제약도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인 차트가 정배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아까 이제 볼로엠텍 잠시 볼까요? 볼로엠텍에서 나타났던 그런 정배열 양상의 모습이 이제 대웅제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도 이제 바이오 관련주에 지금 전체적인 장세가 좀 침체가 되고 대형주들 뭐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주들 그리고 10%를 차지하는 2차 전지주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이런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틈 사이에서 보통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이오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주에 또 특히나 위고비라는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비만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항암제 관련주들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이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3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완전히 뚫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1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5만 8천 원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의 조정이 마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 탄탄한 회사기도 하고 또 바이오 쪽에 여러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죠. 대웅제약은 차후에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상당 기간 거의 한 2년 동안의 횡보 장세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에서 거의 2023년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웅제약도 역시 보유를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가 요즘 핫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하는지 고민된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지만 오히려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3,500원, 비중은 30%입니다. 7월쯤 15만 원대에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로 단가를 여기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시원찮을 것 같다면 손절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0.57% 올랐고요. 12만 2,900원까지 끌어올려줬지만 아직은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시황에서도 뷰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뷰티주가 들어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좀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보시면 8월 초에 여기서 한번 급락을 했었죠. 그 급락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악화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중국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실적 악화가 되면서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7만 원대에서 12, 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아주 험악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다행히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중국 내수 진작책을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잠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동평균선이 21선이 꺾여버렸죠. 꺾여버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이동평균선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당분간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K뷰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좀 회복하는데 훨씬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뷰티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보면요. 휴젤을 한번 볼까요? 휴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되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모양이고 아모레퍼시픽은 떨어지면서 역배열이 나오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모레퍼시픽이 아쉽겠지만 좀 손절을 하시고 K뷰티 관련주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은 훨씬 빠르게 수익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 다른 뷰티주들로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계속 끌고 가볼 만한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공윤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정확한 그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이 체크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공윤권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도 어려운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오늘 제가 추천할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SK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SK그룹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 회사를 팔기도 하고 저 회사를 합병하기도 하면서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의 핵심은 바로 SKC를 집중하기 위해서다. SKC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C가 원래는 화학 관련주였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아주 첨단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죠. 2차 전지에도 포함이 되고 반도체 소재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SKC에서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 중에서도 미래의 핵심 성장 재료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글래스 기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반도체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인데요. 이 시장이 아주 큽니다. 현재 한 10조에서 2030년경에는 아마 100조까지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첨단 기술에서 앞서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SKC가 자회사 SK앱솔릭스를 통해서 이 반도체 유리기판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종목으로 그런 회사로 지금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인텔과 SKC 두 회사가 반도체 기판을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양산 시점을 보면 SKC가 2025년, 2026년 정도 대량 양산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인텔은 2030년까지 돼야지 제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주의 게임 체인지라고 할 수 있는 유리기판 글래스를 생산해내는 SKC가 차후에 반도체 업종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유리기판이 이슈가 되면서 장세가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SKC는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17만 원까지 갔다가 14만 원대, 15만 원 안팎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1선이 따라오고 있는 한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혹시 14만 5천 원이 되면은 손절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지만 가능하면은 손질보다는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5만 원 안팎에서 전 고점인 20만 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SKC는 새로운 추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SKC다.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안주로는 SKC 만나봤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공윤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예스24의 경우에는 한강의 기적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K문학의 미래가 밝다 보니 보유하는 전략 주셨고요. 대웅제약도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안주는 SKC였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